여러분은 교제 폭력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시지 않았나요? 하지만 신체적 폭력을 넘어 말과 행동으로 상대의 마음과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 또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교제 폭력, 그중에서도 정서적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제폭력의 유형 중 정서적 폭력 피해가 6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체적 폭력보다 더 높은 수치죠. 최근 정서적 폭력, 그중에서도 가스라이팅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가스라이팅이란 1938년 영국의 연극 가스라이트에서 유래한 단어로 가해자가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조작해 자신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 무력화시킨 후 피해자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고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병리적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빈스턴은 가스라이터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는 매력적인 가스라이터로 이들은 상대방을 특별하게 취급하고 만족감을 제공함으로써 상대를 통제하려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선량한 가스라이터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상대를 위하는 척하며 상대를 통제하려 하는 유형이죠. 마지막으로 폭력적 가스라이터는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만 농담이었다와 같은 말로 가볍게 넘겨버리며 상대를 통제하려 하는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가스라이팅은 살인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져 또 다른 형태의 범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 기능을 방해하여 주체성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라이팅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신체적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판단하기 어려울 뿐더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본인 또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듭니다. 즉,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또 지속해서 가스라이터의 가치관을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가스라이팅.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스라이팅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미 가스라이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연인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가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한 사건을 통해 가스라이팅이 범죄로 처음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재판 결과 가해자는 2년 6개월의 형 집행유예와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정서적 폭력 또한 신체적 폭력 못지않은 중대한 범죄이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서적 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정서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면 그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경찰 혹은 관계기관을 통해 전화상담, 의료지원, 신변안전조치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의 시작, 우리의 인식 변화에서부터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